본부에 긴급 보고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2025년 2월 15일 미국 올림픽위원회로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발신인은 25년 경력의 마케팅 디렉터.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투자금 1억 달러 대 500만 달러, 결과는 1대 15완패. 직원들마저 경쟁사 방문, 현지 언론 연일 보도, 여행 산업까지 뒤흔들림. 보고서 마지막 줄이 본부를 경악시켰습니다. LA 올림픽 전략 전면 수정 제한. 예산 80% 삭감. 광고비 전액 삭제. 그들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세계 최고 마케팅 강국이 무릎 꿇고 배우겠다고 선언한 상대. 광고 한 푼 없이 3만 5천 명을 부르고 SNS를 장악하고 관광산업까지 만들어낸 그 나라. 지금부터 10일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밤 10시 호텔방에서 TV를 켰습니다. 이탈리아 뉴스였어요. 올림픽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경기장 정전, 선수촌 도난, 노로바이러스 확산. 역시 재난이네. 채널을 돌리려는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보였어요. 분홍색, 파란색 옷을 입고 웃고 있었죠.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어요. KUREAHOUSE. 한국.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TV 봐요. 한국 나와요. 잠시만요. 통역할게요. 밀라노 올림픽 최악의 상황 속 유일한 성공 사례. 코리아 하우스. 하루 방문객 400명. 예약 폐막식까지 마감이래요. 400명? 예약 마감? 12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 톰슨이에요. 미국 올림픽위원회 마케팅 디렉터로 25년간 일했습니다. 베이징, 런던, 리우 올림픽 미국관을 모두 제가 기획했죠. 제 경력으로 확신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올림픽 홍보는 예산 싸움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쓴 나라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 밀라노도 자신 있었죠. 우리가 1억 달러를 확보했거든요. 중국 8천만, 일본 5천만, 한국은 겨우 500만이었어요. 2025년 2월 5일 아침 밀라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개막 하루 전이었죠. 공항이 한산했어요. 올림픽 분위기 아닌데요? 현장 매니저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놀랐어요. 택시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데이비드가 통역했어요. 핀란드 아이스하키 대표팀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13명 격리. 이스라엘 봅슬레이 선수촌 절도 사건. 여권과 장비 도난.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정전. 경기 30분 중단. 개막도 안 했는데 벌써 3건이나 터졌어요. 두오모 대성당 앞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비둘기만 가득했죠.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시민들 관심이 없대요. 표도 안 팔린다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어요.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탈리아어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가 귀를 기울이더니 눈이 커졌어요. 디렉터님, 저 사람들 코리아 하우스 얘기해요. 코리아? 한국? 30대 여성 2명이 휴대폰을 보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일 예약했대요. 친구가 어제 가봤는데 대박이었다고 하네요. 한국이 뭘 했길래? 카페를 나와 100m쯤 걸었을까요? 또 들렸어요. 코리아 하우스. 20대 남자 둘이 지나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래요. 하루에 2번이나 한국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미국 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프리마베라 거리 5층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거대한 성조기가 펄럭이고 USAHOUS의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억 달러가 투입된 건물이었죠. VR 체험관, 나이키 전시, 애플 체험존, 코카콜라 라운지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스태프 20명을 모았어요. 내일 개막입니다. 우리가 1등 할 겁니다. 1억 달러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디렉터님.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코리아 하우스 얘기 2번이나 들었잖아요. 신경 쓰여요. 한국 예산이 얼마게? 500만 달러요. 우리는 1억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옆 대형 광고판에 우리 광고가 떠 있었어요.
USA HOUSE- 익스피리언스 어메러커. 3천만 달러 광고비가 빛나고 있었죠. 25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억 달러를 쓴 우리가 이긴다고요. 밤 10시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어요. 올림픽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정전, 도난 사건, 노로바이러스. 채널을 돌리려는데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복 입은 외국인들. 긴 줄을 선 사람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KUREAHOUSE-MILANO. 음량을 높였어요.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TV 봐요. 한국 나와요. 잠시만요. 10초 후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디렉터님, 메인 뉴스예요. 밀라노 올림픽 최악의 상황 속 유일한 성공 사례. 코리아 하우스. 하루 400명 방문. 예약 폐막식까지 마감. 시민들 자발적 홍보. 이게 진짜 문화 외교래요. 400명이요? 네. 지금 생방송으로 현장 나오는데 줄이 엄청나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어요. 내일 가봐야겠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뉴스가 과장한 거예요. 500만으로 뭘 하겠어요.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메인 뉴스에 나올 정도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시적 유행이야. 25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산이 많은 나라가 이긴다고요. 우리는 1억. 한국은 500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m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요. 다음 날 아침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하우스 문을 열었어요. 스태프들이 들어올 준비를 마쳤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방문객 맞이 잘 부탁해요. 네, 디렉터님. 1층 VR 체험관에 섰습니다. 최첨단 기기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10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방문객 5명. 아직 개막식 중이니까 그런가 봐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방문객 12명. 오후엔 늘 거예요. 저녁 6시였습니다. 하루 총 방문객 23명. 23명이요. 1억 달러 쓰고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디렉터님, 예상보다 적은데요. 개막일이라 그래요. 내일부터 늘 겁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들렸어요. 코리아 하우스 예약했어? 지하철에서 10대 소녀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뭐래? 너무 기대돼. 거리 모퉁이에서도 들렸어요. 친구가 어제 거기 갔는데 한복 입은 사진 대박이더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날, 미국 하우스 방문객 31명. 그 다음 날 28명.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스태프 회의를 열었습니다. 디렉터님, 광고비를 더 집행할까요? SNS 광고를 추가로요? 아니면 할인 이벤트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황이 뭔지부터 파악해야 해요.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하우스 상황 조사했어요. 중국 하루 평균 35명, 일본 25명, 독일 40명, 프랑스 30명. 우리는요? 28명이요. 거의 비슷했어요. 다들 저조했죠. 그럼 다 망한 거잖아요. 데이비드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한국이요. 뭔데요? 하루 평균 400명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0명? 데이터 오류 아니에요? 3번 확인했어요. 진짜예요. 한 스태프가 손을 들었어요. 디렉터님, 저 어제 점심시간에 코리아 하우스 앞 지나갔는데요. 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얼마나요? 100m는 넘어 보였어요. 또 다른 스태프가 말했어요. 저는 이탈리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제 거기 갔다 왔대요. 사진 보여줬는데 한복 입고 완전 좋아하더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모두 한국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우리 일이나 집중합시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광고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3천만 달러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 본부 위원장이었습니다. 제니퍼 상황이 어때? 개막 3일 차인데요. 아직 적응 중입니다. 방문객은 하루 평균 30명 정도요. 30명? 1억 쓰고.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올림픽 자체가 망해서요. 한국은 400명이라던데. 숨이 막혔습니다. 본부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제니퍼 확인해봐. 한국이 뭘 하는지. 보고 올려. 네. 전화를 끊었어요. 데이비드를 불렀습니다. 내일 코리아 하우스 가봐요. 직접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확인해야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400명. 우리의 14배. 500만 달러로요.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요. 다음 날 아침 9시 데이비드와 함께 나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어디죠? 여기서 200m요. 걸어서 5분이에요. 5분 거리였다고요? 그렇게 가까운데 한 번도 안 가봤던 거예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100m쯤 왔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기 사람들 좀 보세요. 앞쪽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줄지어 걷고 있었죠. 다들 같은 방향으로 가네요.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야 저게? 건물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100명. 아니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줄이 건물을 휘감고 있었어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 고풍스러운 건물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로 KOREAHOUSE라고 쓰여 있었고요. 저 사람들 전부 대기 중인 거예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줄 맨 앞쪽을 봤어요. 6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몇 시부터 기다리셨어요? 데이비드가 이탈리아어로 물었어요. 7시요. 2시간 됐네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늦으면 못 들어가요. 한복 입어보고 싶거든요.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20대 커플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아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요? 남자가 웃었어요. 첫 번째는 한복, 두 번째는 음식, 오늘은 친구들 데려왔어요. 친구 4명이 옆에 서 있었죠. 더 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가족이 있었어요. 파리에서 기차 타고 4시간 왔어요. 4시간이나요? 왜요? 딸이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한복 입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요. 10대 딸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친구들이 한복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스태프가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현재 대기시간 1시간입니다. 1시간이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나 보였어요. 1시간이면 괜찮아. 우리 안에서 뭐 할지 정하자. 입구 문틈으로 안이 살짝 보였어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통 악기 소리 같았어요. 데이비드가 속삭였어요. 디렉터님, 우리 하우스랑 완전 다른데요. 뭐가요? 저기 사람들 표정 보세요. 다들 웃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대기 중인데도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서로 대화하고 사진 찍고 웃고 있었죠. 우리 하우스는요? 데이비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10분 보고 나가요. 표정도 무덤덤하고요. 건물 옆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닦았어요. 옆에서 손녀로 보이는 소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입 베어 물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맛있어.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간. 립스틱을 바르는 여성들이 보였어요.
테이블에 수십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손등에 여러 색을 발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색을 찾자 바로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뭐지?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디렉터님, 사람들이 스스로 광고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저 여성 지금 사진 찍어서 어디 올리고 있잖아요. 정말이었습니다. 립스틱 바른 여성이 휴대폰으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기줄을 다시 봤어요. 200명이 넘었습니다. 굿이었는데도요. 디렉터님, 우리 하우스 지금 몇 명이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지금쯤. 5명? 여기는 200명. 우리는 5명. 같은 올림픽. 같은 밀라노. 200m 차이. 가슴이 답답했어요. 들어가 볼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충분히 봤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미국 하우스로 향했어요. 200m를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억 달러. 최첨단 VR. 나이키 전시. 애플 체험존. 3천만 광고비. 그런데 사람들은 200m 떨어진 곳에 줄 서 있었어요. 한복 입으려고. 김밥 먹으려고. 립스틱 발라보려고. 미국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입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VR 체험관. 최첨단 기기들이 대기 중이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2층 나이키 전시관. 마이클 조던 농구화가 유리 케이스 안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광고판이 보였어요. USA HOUSE-익스피리언스 어메러커. 3천만 달러가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광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200m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디렉터님, 괜찮으세요? 뭐가 다른 거죠? 네. 우리랑 한국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줬어요. 한국은 경험하게 했어요. 경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결심했어요. 데이비드, 다시 가요. 코리아 하우스요? 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요? 줄이 엄청난데요. 일반인처럼 줄 서요. 신분 숨기고요. 30분 후 코리아 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줄은 더 길어져 있었어요. 저 뒤에서요. 줄 맨 끝에 섰습니다. 앞에 3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처음이세요? 데이비드가 통역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좋은 선택이에요. 저는 벌써 4번째거든요. 4번이나요? 친구들 데려올 때마다 같이 와요. 매번 새로워요. 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요? 입구가 가까워졌어요. 스태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입구 바닥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러그가 깔려 있었어요. 벽에는 한글 서예 작품들. 천장에 한지 조명이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이게 500만 달러로 만든 거라고요?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곳곳에 매듭 장식이 달려 있었고 공기 중에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어요. 중앙홀로 들어섰습니다. 무대가 있었고 벽면에 거대한 병풍이 펼쳐져 있었어요. 산과 해와 달이 그려진 그림. 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1월 오봉도예요. 옆에서 누군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뒤에 놓이던 그림이에요. 한복 체험존 안내 표지가 보였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넓은 방에 형형색색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50벌은 넘어 보였죠. 그런데 이미 30벌이 사람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스태프가 허리끈을 묶어주고 머리에 꽃장식을 꽂아줬습니다. 할머니가 거울을 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예쁜 옷은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옆에서 손녀로 보이는 소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공주 같아. 할머니와 손녀가 꼭 껴안았어요. 둘이 함께 사진을 찍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1억 달러로도 못 사는 거구나. 스태프가 제게 다가왔어요. 체험하시겠어요? 데이비드가 통역했습니다. 저요? 네, 남성 한복도 있어요. 주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해볼게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길이가 발목까지 왔어요. 천이 부드럽고 가벼웠죠. 갓도 써보세요. 검은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디렉터님?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가고 있었어요. 따라갔습니다. 경복궁 그림 배경, 나무 장승, 전통 창호문 액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한복을 벗고 다음 공간으로 갔어요. 비비고 부스였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GS25 간판, 진열대, 삼각김밥, 컵라면. 그런데 벽면 뒤로 거대한 1호 로봉도 그림이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김밥 시식해보세요. 스태프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검은 김으로 밥을 만 거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밥, 바삭한 김, 고소한 참기름. 맛있는데요? 데이비드도 하나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옆에서 한 남자가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빨간 소스에 흰 떡. 한 입 넣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매워. 근데 맛있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계속 먹었죠. 올리브영 부스로 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립스틱이 50개 넘게 놓여 있었어요. 여성들이 앉아서 하나씩 발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손등에 10가지 색을 발라봤어요. 마음에 드는 색을 찾자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셀카를 찍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뭔가 올리고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립스틱 하나 가져가세요.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공짜로요? 네, 오늘 체험하신 분들 한정이에요. 여성들이 환호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를 천천히 둘러보며 관찰했어요. 한복, 김밥, 립스틱. 전부 체험이었습니다. 보기만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직접 입고 먹고 발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경험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휴대폰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스스로 광고하고 있었죠. 한국관광공사 부스에 갔습니다. 가상현실 기기가 있었어요. 한 커플이 고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서울이야. 부산 바다 진짜 예쁘다. 고글을 벗은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한국 가자. 좋아. 올해 휴가 한국으로 하자. 둘이 바로 관광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K-팝 댄스 클래스가 열리고 있었어요. 10대 소녀들이 강사를 따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큐피드, 2, 3, 4. 한국어를 따라 외치며 웃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코리아 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나올 때쯤 깨달았어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줄이 길었어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완전히 다르네요. 뭐가요? 우리는 보여줬어요. 최첨단 VR, 유명 브랜드, 화려한 광고. 보여주기만 했죠. 한국은요? 경험하게 했어요. 입어보게, 먹어보게, 발라보게.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광고했어요. 미국 하우스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1억 달러로 만든 건 구경거리였어요. 500만 달러로 만든 건 경험이었죠. 사람들은 구경보다 경험을 원했습니다. 미국 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1층 VR 체험관을 지나갔어요. 관광객 2명이 고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2층 나이키 전시관. 아무도 없었어요. 마이클 조던 농구화가 유리 케이스 안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층 애플 체험존. 한 청년이 아이폰을 만지다가 5분 만에 나갔어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우리 광고판.
USA HOUSE-익스피리언스 어메러커 3천만 달러. 데이비드가 들어왔습니다. 디렉터님, 오늘 방문객 집계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26명이요.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은요? 확인 안 하셔도. 말해봐요. 420명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26명. 한국 420명. 16배 차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예산 비교 파일을 꺼냈습니다. 미국 1억 달러. 한국 500만 달러. 20배 예산을 쓰고도 16분의 1 성과. 디렉터님, 점심시간인데 먼저 다녀올게요. 그래요. 데이비드가 나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본부에 올릴 중간 보고서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목이 말라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창문 너머로 거리가 보였어요. 익숙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스태프 제시카, 마크, 사라. 3명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지? 창문에 바짝 붙어봤습니다. 3명이 모퉁이를 돌았어요. 코리아 하우스 방향이었죠. 설마. 재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0m를 빠르게 걸었어요. 코리아 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그 줄 중간쯤에 우리 스태프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제시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디렉터님, 왜 여기 있어? 3명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설명해봐. 사라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친구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한복 입은 사진이었죠. 이거 너무 예뻐서요. 저도 입어보고 싶었어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밥이요. SNS에서 난리예요. 한 번만 먹어보고 싶었어요. 마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친구가 어제 왔는데 립스틱 받았대요. 여자친구 줄 거 받으려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졌다는 걸요. 제 스태프들. 1억 달러 프로젝트 팀원들이 점심시간에 경쟁사에 줄을 서 있었어요. 한복 입고 김밥 먹고 립스틱 받으려고요. 디렉터님, 정말 죄송해요. 돌아가요. 네.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요. 4명이 함께 미국 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3명을 앉혔습니다. 화내진 않을게요. 정말요? 대신 솔직하게 말해줘요. 왜 거기 갔어요? 제시카가 먼저 말했습니다. SNS에서 봤어요. 한복 입은 사람들.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사라가 이어 말했어요. 우리 하우스는요. 사람들이 와도 10분 보고 가요. 표정이 무덤덤해요. 근데 코리아 하우스는 다들 웃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만든 건가 싶었어요. VR도 최첨단인데 나이키 전시도 멋진데 왜 사람들이 안 오나?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가보니까 어땠어요? 셋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시카가 대답했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구경하는 곳이에요. 한국은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구경과 체험? 네. 우리는 보여줘요. VR 기계, 유명한 신발, 비싼 제품들. 근데 못 만져요. 유리 케이스 아니거나 VIP 전용이거나. 사라가 말했어요. 한국은 다 만질 수 있어요. 한복도 입고 음식도 먹고 립스틱도 발라보고. 전부 무료예요. 마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SNS에 올려요. 광고비 한 푼 안 써도 자동으로 퍼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돌아가서 일해요. 정말 안 화나세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 덕분에 확인했어요. 3명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25년 경력. 1억 달러. 최첨단 기술. 유명 브랜드. 대규모 광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겼나요? 아니요. 500만 달러. 한복. 김밥. 립스틱. 이게 이겼어요. 우리 스태프들마저 그쪽에 줄을 섰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이어갔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뭘 써야 하지? 사실대로 쓸까? 우리가 완벽하게 졌다고? 우리 스태프들도 경쟁사에 간다고? 1억 달러가 500만 달러에게 발렸다고?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저녁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정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아니야.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일시적 유행이야. 일주일 지나면 시들해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VR은 기술력이 최고야. 나이키 전신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 애플 제품은 세계 최고 브랜드야. 한국은 그냥 싸구려 체험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제시카, 마크, 사라. 우리 스태프들이 그쪽에 줄 섰던 게 계속 떠올랐죠.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산책이었죠.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두오모 광장으로 걸어갔어요. 대성당이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광장을 걷는데 뭔가 보였어요. 한복 입은 사람 사진이 붙어 있는 게시판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봤어요. 시민들이 올린 사진들이었죠. 밀라노 올림픽 베스트 순간 한복 입은 할머니와 손녀, 김밥 먹는 가족, K-팝 춤추는 청소년들. 20장 중 15장이 코리아 하우스 사진이었어요. 카페가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어요. 앉아서 창밖을 봤죠. 한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또 한 여성이 지나갔어요. 귀걸이가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이 밀라노에 남았다는 걸요. 해가 떴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여행 코너로 갔죠. 한국 가이드북이 눈에 띄었어요. 꺼내려는데 없었습니다. 빈 선반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한국 가이드북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진됐어요. 일주일 만에 200권 나갔어요. 200권이요? 네. 주문 폭주 중이에요. 다음 주에나 들어와요. 서점을 나왔습니다. 걷다가 여행사 앞을 지나갔어요. 창문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3박 4일 특가 부산 제주도 완벽 투어 전부 한국 여행 상품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 여행 상품 문의 많이 와요? 직원이 웃었어요. 요즘 미쳐요. 하루에 10건씩 와요. 올림픽 끝나면 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요. 갑자기요? 코리아 하우스 다녀온 사람들이요. 거기서 체험하고 진짜 가고 싶어졌대요. 여행사를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욕 본부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제니퍼, 중간 보고 언제 올려? 기다리고 있어. 보고서. 뭘 쓰지? 사실대로 쓸까? 우리가 졌다고? 아니면 둘러댈까? 올림픽 자체가 망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옆 벤치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이탈리아 관광청 직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문의 통계 봤어? 응. 500% 증가래. 7일 만에. 미쳤네. 올림픽 역사상 처음 아니야? 아, 맞아. 보통 올림픽 하면 개최도시 관광만 늘잖아. 근데 참가국 관광이 늘다니.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코리아 하우스 때문이지 뭐. 거기 정말 대박이더라. 나도 어제 가봤는데 완전 신세계야. 뭐가 그렇게 좋던데? 체험이야. 한복 입고 음식 먹고 춤추고. 전부 무료야. 그리고 다들 SNS에 올려. 자동 광고지.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관광청에서 한국 방식 연구하기로 했어. 두 사람이 일어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500% 증가. 7일 만에. 관광 산업까지 만들어냈어요.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여행 산업 자체를 만든 거였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대로 썼어요. 밀라노 올림픽 중간 보고서 미국 하우스 현황 하루 평균 방문객 28명. 예산 대비 기대치 미달. 경쟁 현황 한국 하루 평균 420명. 예산은 미국의 20분의 1이나 성과는 15배. 핵심 차이점 미국은 보여주기 중심. 한국은 체험 중심. 결과 사람들은 구경보다 체험을 원함. 광고보다 입소문을 신뢰함. VIP 대상보다 모두 대상을 선호함. 특이사항 자사 스태프들도 경쟁사 방문. 한국 여행 문의 500% 증가. 관광산업까지 파급.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5년 경력으로 판단하건대 우리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저장 버튼에 손이 갔어요. 그런데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내면 끝이에요. 제 경력도 자존심도. 손가락이 떨렸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직 못 보내겠어요.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오후였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그중 몇 명은 분명 코리아 하우스로 가고 있을 거예요. 한복 입으려고. 김밥 먹으려고.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5년 믿어왔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다음 날 오전 뉴욕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니퍼, 화상회의 10분 후 연결해. 위원장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 쓴 그대로였죠. 우리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됐어요. 스크린에 위원장과 임원 5명이 보였습니다. 제니퍼, 중간 보고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전송했어요. 10초 침묵. 위원장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국 28명, 한국 420명. 네. 예산은 우리가 20배 많은데. 맞습니다. 한 임원이 끼어들었어요. 제니퍼, 이거 데이터 확실해? 3번 확인했습니다. 자사 스태프들도 경쟁사 같다고.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화면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왜 이렇게 됐어?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했습니다. 뭐가? 25년간 우리는 예산 싸움을 했어요. 돈 많이 쓰면 이긴다고 믿었죠. 틀렸어? 네. 한국이 증명했어요. 예산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라는 걸요. 스크린을 공유했습니다. 비교표를 띄웠어요. 미국 방식 보여주기. 최첨단 VR, 유명 브랜드, 화려한 광고. 하지만 만질 수 없어요. 체험 불가. VIP 전용. 한국 방식 체험하기. 한복 입기, 음식 먹기, 화장품 바르기. 전부 무료. 누구나 가능. 한 임원이 물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야?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보다 하는 걸 원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광고비 비교. 미국 3천만 달러 집행. 결과 방문객 28명. 한국 광고비 0달러. 결과 방문객 420명. 어떻게 가능해? 사람들이 스스로 광고했어요. 한복 입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김밥 먹고 후기 쓰고 친구들 데려오고. 자발적 바이럴이에요. 위원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전부요. 뭐? VR 체험관 6천만 달러. 쓸데없었어요. 사람들은 첨단 기술보다 한복 한 벌을 원했어요. 나이키 전시.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놨죠.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한국은 립스틱을 직접 발라보게 했어요. 광고 3천만 달러. 효과 없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스스로 올리게 만들었어요.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더 배워야 합니다. 한국한테? 네. 위원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니퍼, 우리가 미국이야. 세계 최고 마케팅 강국이라고. 한국한테 배워? 맞습니다. 배워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25년 경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한국이 맞아요. 우리가 틀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추가 데이터입니다.
한국 여행 문의 500% 증가. 7일 만에요. 한국 가이드북 밀라노 전역 매진. 서점마다 주문 폭주. 이탈리아 관광청 한국 방식 연구 시작. 이건 단순 홍보가 아니에요. 관광 산업 자체를 만든 겁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그래도 1억 쓴 우리가 500만 쓴 한국한테 진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뭘 봤는데? 60대 할머니가 한복 입고 우는 거요. 인생에서 가장 예쁜 옷이라고. 1억 달러로도 그 눈물은 못 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띄웠어요. 제안 사항입니다. 2028 LA 올림픽 전략 변경. 예산 1억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축소. 광고비 삭제. 대신 체험 예산 증액. VIP 전용 폐지. 누구나 체험 가능하게. 유명인 대신 일반인 중심. 보여주기 대신 경험하기. 위원장이 물었어요. 확신해? 네. 25년 경력 걸고. 걸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어. 검토해 볼게. 일단 밀라노는 끝까지 잘 마무리해. 네. 화상회의가 끊겼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다 말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들어왔어요. 디렉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뭐고 잘하셨어요? 모르겠어. 어쩌면 잘렸을 수도 있어. 설마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하늘이 맑았어요. 데이비드, LA 올림픽 때는 다르게 해야 해. 어떻게요? 한국 방식으로. 체험 중심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광고하게. 정말요? 응. 이번에 배웠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시카였습니다. 디렉터님,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왜? 코리아 하우스 같이 가요. 이번엔 공식적으로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같이 가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인정했으니 배워야 했어요. 완벽하게 진 상대에게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폐막식 전날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에 섰어요. 데이비드, 제시카, 마크, 사라와 함께였죠. 여전히 줄이 길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폐막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사람들이래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40분쯤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한복, 김밥, 올리브영, 케이팝.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봤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요. 한복 체험존에 갔어요.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누적 방문객이 몇 명이에요? 3만 5천 명이요. 하루 평균으로 치면 약 3,500명이요. 3,500명. 우리의 125배였어요. 비결이 뭐예요? 스태프가 웃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을 보여준 거예요. 일상이요? 네. 김밥은 소풍 도시락이고 한복은 명절 옷이고 올리브영은 우리 동네 가게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죠. 제시카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평범함이 특별하니까요. 진짜니까요. 비비고 부스로 갔습니다. 관계자를 만났어요. 광고비를 얼마나 쓰셨어요? 0원이요. 진짜 0원이요? 네. 대신 사람들이 맛보게 했죠. 맛있으면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올리브영 관계자에게도 물었어요. 립스틱을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손해 아니에요? 아니요. 투자예요. 투자? 한 명이 립스틱 받아가면 친구 5명한테 말해요. SNS에도 올리고요. 그게 광고비보다 효과 좋아요. 한국관광공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여행 문의가 정말 500% 늘었어요? 네. 지금도 전화 계속 와요. 목표가 여행 유치였어요? 아니요. 그냥 한국을 보여주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코리아 하우스를 돌며 배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5명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땠어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첫째, 보여주지 말고 경험하게 하기. 둘째,
광고하지 말고 공유하게 만들기. 셋째, VIP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넷째, 특별함이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기. 제시카가 말했어요. LA 올림픽 때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응. 전부 바꿀 거야. 마크가 물었어요. 예산은요? 1억에서 2천만으로 줄일 거야. 진짜요? 응. 대신 전부 체험에 쓸 거야.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먹고 입어볼 수 있게.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본부가 허락할까요? 설득할 거야. 밀라노 데이터가 있잖아. 다음 날 폐막식이었습니다. 미국 하우스도 문을 닫았어요. 10일간 총 방문객 280명. 코리아 하우스 마지막 날 방문객만 400명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밀라노 올림픽 최종 보고서, 미국 하우스 결과 총 방문객 280명. 1인당 비용 35만 7천 달러. 한국 하우스 결과 총 방문객 3만 5천 명. 1인당 비용 143달러. 효율 차이 2,500배. 결론 예산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였음. 2028 LA 올림픽 제한일. 예산 80% 축소. 1억에서 2천만으로. 2. 광고비 전액 삭제. 바이럴 전략으로 전환. 3. VIP 중심에서 대중 중심으로. 4. 전시에서 체험으로. 5. 미국 일상 체험 핫도그 만들기, NBA 슈팅, 할리우드 의상 입기, 재즈 연주 등.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5년 경력으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저장하고 전송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0일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1억 달러면 이긴다고 믿었죠. 하지만 졌습니다. 완벽하게요. 500만 달러. 한복. 김밥. 립스틱. 이게 1억 달러를 이겼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얻는 거라는 걸요. 광고보다 입소문이 강하다는 걸요. 구경보다 체험이 남는다는 걸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물었어요. 디렉터님, LA 올림픽 정말 한국 방식으로 해요? 응. 본부가 반대하면요? 설득할 거야. 데이터가 있잖아. 자신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25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해. 이게 맞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뉴욕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동쪽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200m 떨어진 곳에서 제게 가르쳐준 나라. 예산이 적어도 이길 수 있다고. 진심이면 된다고. 사람들은 경험을 원한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LA 올림픽이 기대됐어요. 이번엔 우리가 배운 걸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한국에게 배운 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